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오늘 우리 네. 시장 역시 좋죠? 네, 오늘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20조 원 정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살짝 밀렸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바로 회복하던데요. 네, 밀리면 사라. 사라. 네. 그 관련된 시황은 오늘 누구 나오죠? 이지은 대표. 오늘 나와? 이지은 대표 네. 나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잠시 후에 이지은 대표랑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요. 오늘은 장도 좋은데 한 번쯤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요? 오늘 서이타 교수님이 나오시는데요. 잠깐 이름이 뭐라고요? 서이타 교수님이요. 이타? 이타. 이타? 네. 네. 이타적이다 이런 아. 네, 단어 있잖아요. 네. 제가 이분을 미리 만나 뵀는데 음,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한번 보죠. 네. 자, 서이타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3프로 TV 처음이자 보통 근데 생방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하시죠. 왜 서이타인지. 예, 제가 60년 동안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은 이름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타는 이로울 이자의 남타, 남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었고 네. 이 모티브는 삼국지에서 나왔습니다. 삼국지요? 예, 네. 삼국지의 조조가 원래 자기 이름이 조조였는데 자기가 자호로 음. 조맹덕이라고 졌죠. 네. 그다음에 유비는 네. 유비현덕이라고 현덕. 졌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변화의 시기에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다음에 이름대로 된다 했고, 뭐 종교적인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에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자기가 변할 때 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졌고, 야곱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도 다 출가해서 법정 스님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자기의 변화가 있을 때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모티브로 해서 네. 저도 그렇게 네. 이름을 좀 필명을 져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으로 제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변화잖아요. 예. 교수님께 변화란 도대체 뭡니까? 변화는 성장이죠. 변화는 성장이다. 왜요? 변화를 통해서 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자기가 변화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변화의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죠. 그대로 있으면 정체되는데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겠죠. 제가 교수님께 명함을 받았는데요. 네. 명함 뒷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보통 뒷면을 보면 영문 명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명함은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다르지? 네. 교수님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예. 한번 자료를 띄워주시면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 명함 뒷면입니다. 백두대간 종주 17코스 완주, 42코스 중에 17코스를 완주했고 춘천 마라톤 10km 완주, 기록은 59분 10초. 이건 걷지 않았다는 얘기죠. 10km요? 저는 5km를 1시간에 뛰었는데. 그건 걸었어. 그건 달리다 말다 한 거고. 네. 대단하신데요. 네. 예, 화면 띄워주세요. 재밌네. 네. 네. 매주 1시간 한강을 달립니다. 골프 싱글은 2009년도 했고 네. 가족은 일처이남, 처는 한 명이고 아들은 둘이죠. 예, 아들 둘, 투 선스. 이거는 부채죠. 회수가 안 됩니다. 네. 변화관리 박사했고 상담심리 석사했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영어 명함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점장 할 때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소개로 이렇게 바꿨더니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은 스몰 토크 뭐 얘기할 게 이 중에 하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기라도 하잖아요. 네. 언제 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효과가 좋았고 영업 성과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뭐 서이타, 이타적인 거네요. 처음 만났을 때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약간 대면 할 때 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이야기거리를 미리 던져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오픈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하고 맞는 접촉점이 뭐 있냐. 네. 나를 먼저 오픈하는 것. 그다음에 나의 가진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저 상대방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간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영업 성과로 이어져서 저를 좀 벤치마킹하는 분도 네. 꽤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 밥보다 투자 시청자분들이 네. 아니 갑자기 뒤에 뭐 백두대간 뭐 네. 달리기 나오고서 변화 얘기하는데 이분이 중간 중간에 무슨 영업 얘기도 하고 예. 전반적으로 한번 쭉 소개 좀 해주세요. 그동안 어떤 저희 금융권 선배잖아요. 예, 한번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을 그렇죠. 어떤 네. 경험이 있으신지. 예. 제가 이제 그 하나은행에 오래 있었습니다. 한 30여 년 정도 있었는데 지점장 3번 했고 그다음에 본점 부장으로 영업 추진부장, 기관 사업 부장. 그다음에 임원으로서는 변화 추진 본부장. 그다음에 내부 통제 혁신 단장. 그래서 변화 혁신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금융의 역사가 M&A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한국의 HSBC 거기에 K를 붙여서 KHSBC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K는 KB 외환은행, 네. H는 하나은행, S는 서울은행, B는 보람은행, C는 충청은행. 그래서 KHSBC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KHSBC라는 거는 M&A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M&A가 뭐예요? 인수합병. 인수합병인데 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M&A는 네.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상처를 끌어안아서 오늘날의 하나금융 그룹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한 30여 년을 있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사라졌어요. 어떤 회사는 남아있고 그게 뭘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하나은행을 퇴직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죠. 체인지 매니지먼트 네. 이거를 했습니다.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어디 이직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하면 뭐 변화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방법론이 없어서 그걸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박사학위 논문 할 때 해외 논문을 한 2,000편 봤죠. 그러면 한국의 국내 서적에 변화라는 글자가 있는 책은 다 샀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책을 아마존을 통해서 거의 다 샀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박사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일반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 변화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방법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된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6년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예.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M&A 열풍이 불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은행을 예로 삼았지만 네. 결국 M&A 역사였고 예. 그 가운데서 변화가 중심에 있었고 결국 서바이벌 생존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전문가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변화 관리로 석박사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2026년을 맞이해서 새해 다짐으로 변화를 다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근데 보통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예. 다이어리 맨 앞장 쓰고 그만두듯이. 근데 변화 관리 전문가이신 교수님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나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낮기 때문에 실패한다. 네, 목표가 낮아서 실패하죠. 높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예. 낮아서 실패한다. 맞아요. 저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높아서. 네. 우리가 나 주식 투자할 때 수익률, 기대 수익률 200%야. 네, 그러면 대부분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10%니까 실패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가 높아야 노력을 많이 해야죠.
낮은 목표,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지만은 인간 자기 목표를 봤을 때 목표가 낮으면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포기도 좀 쉬워요. 그런데 좀 목표가 높아요. 뭐 대부분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의 목표, 네. 제프 베조스, 뭐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세운 목표고, 그리고 그게 가치 있다고 보고 목숨을 걸 만한 거죠.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이렇게 목표를 좀 높은 고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네요.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 그만큼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뭐 딴지 거는 건 아닌데 요즘 MZ까지 아니고 요즘 MZ 밑에 세대 명칭이 있어요? 요즘 뭐라고 해요? Z세대요. 그러니까 요즘 좀 젊은 친구들 보면 예. 목표를 세우고 싶어도 예. 도무지 살기 힘들어서 목표를 세우는 것조차도 버겁고 예. 예. 또 이제 현실성, 예. 현실적 감각.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스텝 바이 스텝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이런 믿음도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강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신의 강점. 신은 우리에게 다 한 가지의 장점, 탤런트를 줬단 말이죠. 딱 한 가지만 주신 건가요? 2개 가진 사람들은 네. 천재급에 속하고 네. 대부분은 한 가지는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못 찾기 때문에 물질에 목표를 둔다거나 아니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탤런트를 찾았고 자기가 강점이 있는 게 뭐다라고 발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비교할 게 있냐고요.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청년들이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멘토링하는 몇 개 단체에 보면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변화는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등등 것처럼 예. 나 스스로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요. 우리 주식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기대 수익률이 정확히 언제인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좀 더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저도 뭐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변화는 늘 긍정적이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네. 저 스스로도 가끔은 변화가 꼭 필요한가? 예.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좀 더 인생의 선배로서 어떠세요?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다는 얘기는 환경에 자기가 지배를 받는 거고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변화를 왜 하느냐. 변화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죠. 환경이 변한다. 우리를 둘러싼 네. 대표적인 게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요. 기술은 삶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꿔요.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객이 바뀌어요. 고객은 더 빠르고 편리하고 이익을 주는 대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고객의 니즈가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가 정책도 바뀌고 글로벌도 바뀌잖아요. 네. 미국을 봐도 그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글로벌화가 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쟁자가 글로벌로 나와요. 글로벌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네. 글로벌리 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개 중에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행하는 방법이 변화인 거죠. 실행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팩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새해 말고 네. 변화는 언제 시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진짜 그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감을 느낄 때예요. 위기감을 내가 느낄 위기감을 때요. 느껴. 어떤 위기감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뭐 되는 게 없어. 힘들어. 이럴 때 변화가 필요한 거죠. 위기감을 느껴야 변화의 틈이 생겨요. 그때 변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꼭 똑같진 않으나 네. 주식 투자할 때 예. 과거에 주도주라고 들어서 샀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 휴머 인디케이터로 내가 사니까 그다음부터 주도주가 아니야. 예. 물렸어요. 위기감을 느껴요. 예. 변화를 했어. 예. 근데 공교롭게 또 내가 파니까 주도주야. 예. 그럼 이제 후회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남는 건 뭡니까? 변화를 했을 때 항상 실패의 교훈을 이제 얻는 건데. 안 그래도 아까 교수님께서 이 변화 관리와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제가 이게 그 증권이라는 시장이라는 것은 변화 관리하고 제일 많이 닮아 있는데 모든 게 변하잖아요. 글로벌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도 바뀌고 섹터도 바뀌고 테마도 바뀌고 개별 기업이 차트를 봐도 변화의 역사예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삼성전자가 한 달 내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좀 민감한 단어예요. 어쨌든. 그런가요? 네. 말씀하시죠. 너무 좋아요. 네. 몰랐는데 네. 어쨌든 모든 거는 계속 우상향할 수도 없고 부침이 있어요. 이렇게 변화를 갖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한 회사의 주가라는 것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지금도 매도와 매수가 싸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차트가 나올지 네. 이거는 이제 지나보면 알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주식을 그냥 사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이 주식을 자기가 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남들이 따라서 샀냐? 그건 아니죠. 그게 정보는 될 수 있지만 나의 경제를 보는 뷰, 글로벌, 섹터, 시황, 뉴스,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매출, 손익, 뭐 EPS도 있고 뭐 저 우리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지표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도 보고 제가 은행에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대표이사였어요. 대표이사님의 대출을 할 때 차선을 받는 것이 지점장의 권력이에요. 그룹의 CEO를 만나는데 지점장이지만 차선은 지점장이 받는 거예요. 그거 책임자 못 보냅니다. 그때 CEO를 만나죠. 그러니까 CEO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변화 관리와 이 주식 시장, 이 기업 이것은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주식 관련된 투자는 자기의 경제적 지식과 그다음에 사회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와닿는 것은 요즘에 많은 고민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내일 모레 5,000피를 향해 가고 있는데 K자 상승이라는 게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포트의 상대적인 포모가 강하거든요. 그래도 결국 반드시 위기감을 느꼈다면 변화해야 된다. 그것이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실패에 대한 경험이 교훈이 있다. 그럼요. 경험담입니까? 네. 많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진정성이 느껴져 갖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 특히 젊을 때 네. 이 주식 시장도 모르고 기업도 모르고 제가 또 귀가 얇다 보니까
듣고 투자한 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괜찮다는 거는 그래도 저의 기준이 있어요. 아, 기업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공부도 했고 기업을 보는 눈이 생겼고 그다음에 하나증권의 HTS도 보고 또 다른 회사의 HTS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네이버 증권도 보고 다양하게 보고 아 이게 하우스 뷰가 다 다르구나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할 때 있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줬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도 변화를 시도하면 좋은가요? 아 그럼요. 제 케이스인데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근데 억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전부. 그렇죠. 그럴 때 빈센트 변화 시도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인생이 다 억울해서 그거를 감안하고 디폴트로 그냥 계속 변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네. 교수님과 빈센트 두 분 다 이상해? 변화를 위해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통하는 게 네.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예, 억울한 게 진짜 좋은 변화의 포인트죠. 음. 왜냐하면 변화밖에 할 게 없잖아요. 효과 만점이에요. 억울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을지 알고 했는데 뭐 좋은 일은커녕 저 승진할 줄 알았는데 좌천되고 해외 발령 날 줄 알았는데 스테이하고 엉뚱한 사람이 간 것 같고 네. 뒤돌아보면 그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렇게 승진도 안 하고 해외 안 간 것이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억울하죠.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사무실에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신촌 세브란스 정신과에 갔더니 3달치 약을 줘요. 그리고 운동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운동을 했죠. 그때 이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인생이. 그래서 집사람이 제일 비싼 그 당시에 기구를 사줬는데 그게 안마의자예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짜리. 네. 그 세일해서 700만 원에 집에서 제일 비싼 가구가 됐어요. 그걸로다가 위안을 삼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걸었죠. 계속 걷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뛰었죠. 뛰었더니 힘이 더 생기네. 그래서 산을 갔죠. 청계산을 갔어요. 청계산이 말을 걸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산을 안 왔냐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가셨던 건가요? 네.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산을 못 다녔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센 데가 없나? 그래서 북한산을 갔어요. 네. 북한산을 갔더니 북한산이 또 한마디 하네. 용서하라고. 억울한데 많은 사람을 용서하래요. 야 산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네. 그래서 북한산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 간 데가 도봉산이에요. 도봉산에 그 주봉능선이라고 정상에서 쭉 주봉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풀며 살래요. 네. 산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제들이 다 해결돼. 그래서 도봉산 다니다가 그 테마가 있는 등산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찾은 게 백두대간이에요. 그래서 명함 뒷면에 한 줄이 완성이 된 그래서 건가요? 그게 네. 뭐 백두대간 한 줄이지만 그 안에 그게 있었고 백두대간 그 남덕유산의 능선을 12km 배낭을 메고 혼자 다니거든요. 저 혼자 다녔거든요. 혼자 딱 다니는데 가는데 또 백두대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몸은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배가 컨설팅 회사에 있었는데 자기가 잡 체인지 할 때는 도서관에서 한 100권씩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생각이 난대. 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한 1000권 읽으니까 이거 뭐 좀 제대로 된 시오리 이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된 거고 대학원을 다니다 석사를 하고 이제 그러면 박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박사를 하고 나니까 그걸 또 책을 연결해서 이렇게 억울한 것들이 사실은 자기한테 기회가 됐죠. 그래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요소 이런 거네요. 결국 교수님 안에 있었던
메시지들 예. 그런 것이 등산, 달리기, 안마의자 등등으로 밖으로 꺼내 나오는 그 시간이 예. 되게 필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번아웃이 온다는 거는 이 내 몸과 마음이 변화를 하라는 시그널이에요. 그 시그널이 잘 받아들여서 밖으로 나오면 안에 있으면은 3층, 5층 지하, 3층, 5층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자기의 걱정이 더 커져요. 근데 이렇게 아웃도어, 그다음에 독서 이런 걸로다가 외부와 이렇게 환경을 노출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본질, 강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로 변화를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집 주변에 이제 한강이 있어가지고 예. 요즘에 사람들 많이 뛰는데 앞으로는 저 억울한 사람들이 뛰는구나 생각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네,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한국 사회의 특이한 문화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두려움. 예.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 이 한 사람이 조직을 바꿀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예. 오랫동안 한 직장에 몸담으셨잖아요. 예. 한 사람이 조직의 문화를 바꿨던 변화를 바꿨던 사례가 있습니까? 많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CEO가 주식이 100배 되는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 삼성전자가 5천 원이었는데 50만 원 됐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1000배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종도 땅이 네. 800원짜리인데 80만 원 됐다는 거예요. 10,000배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10,000배.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운 사람, 공부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의 밸류가 10,000배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가 날리지 워커라는 표현을 50년 전에 했습니다. 날리지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10,000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뀐 사람이 저예요. 야, 10,000배짜리 투자가 있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진 않죠. 또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은행장님이 우리 PB 연수에 오셨어요. 하나은행에. PB는 그 당시에 하나은행의 어떤 성장 축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직원들을 뽑아서 PB 교육을 시키고 있을 때예요. 은행장님이 와서 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돈보다 네. 피가 지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돈보다 피가 지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상속 싸움도 비일비재하다. 네. 그 일을 하는 PB가 업무를 모르면 살아남겠냐? 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 은유적 한마디가 교육생들을 바뀌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바꿔놓고 그게 오늘날 하나은행의 PB를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었고 네. 그게 유지가 되는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인의 변화랑 조직의 변화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이 뭔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개인의 변화는 성장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개인.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죠. 개인의 변화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쉽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습관이나 그다음에 태도 이런 걸 바꾸면서 자기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은 달라요. 일단 직원이 많잖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직원들 똑똑합니다. 눈치가 10단이에요. 뭔지 다 알아요. 한마디 해도 다 알아. 그래서 조직의 변화는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시스템 설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네. 자기가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 직원을. 잠깐 말씀 중에 그런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직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 그건 네. 누가 정합니까? 리더가 정해야죠. 리더가 정하면 되는 겁니까? 리더가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는 없죠. 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뭘로 설득하느냐?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는지,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은 변화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냥 일을 하는 척하지. 변화에는 참여 안 해요. 그럼 조직의 변화는 리더의 역할과 조직원의 역할 두 개가 같이 잘 돌아가야 변화가 성공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제 책을 다 읽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더 네. 제 그 완성되는 조직의 변화의 완성은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 세 번째는 문화예요. 리더는 인사권, 재무재량권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부 환경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외부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안으로 가져와서 내부 리소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어떻게, 목적지. 이거를 얘기를 해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리더가. 시작을 하는 거는 리더예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거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는 실행은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라는 게 이벤트로 끝나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려면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문화는 누가 만들어요? 조직원. 리더와 직원이 만든 거예요. 이 둘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어요. 우리 어디 조직의 문화가 이렇다 그러면 둘이 책임진 거죠. 제 표현으로는 쌍방과실. 책임이 누가 더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더 51%, 직원 49%.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둘이 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놔야 되고 이걸 학습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기업 문화예요. 기업 문화는 사람이 바뀌어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떠나도 내부에 남아 있어서 DNA처럼 남아 있어서 네. 계속 변화를 유지합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리더의 성관 또한 변화에 대한 강한 모티베이션, 네. 의지 네. 중요하죠. 네. 하지만 세상은요. 네. 특히나 트럼프 시대 어제와 오늘이 100% 다릅니다. 네. 다르죠. 또 오늘과 내일이 100% 다르고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이 리더조차도 불안할 때가 있고 네. 리더의 생각조차도 바뀔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오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네. 지나 보니까 왼쪽이 맞은 것 같아. 네. 리더와 조직원들이 잦은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교과서에 다 있잖아요. 우리 네.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이게 철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걸 다루잖아요.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빈센트 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한 예를 들면 하나금융의 철학이 뭐냐? 네. 한마디로 정의하라. 음. 고객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이거 너무 슬로건 같은 거 아니야? 그래? 슬로건 실제로 같죠. 슬로건 네. 슬로건.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고객이 기뻐하는 거 그거는 행원이든 책임자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조직이 책임지겠다. 이게 근본 처음에 나왔던 이유고 그다음에 그 철학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면 포커스가 고객이에요.
고객이 기뻐하는 일이면 네가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야. 지금 3프로 TV에 이 방송이 밥보다 투자 하나가 고객들에게 필요한 거냐? 고객이 기뻐할 컨텐츠냐? 그러면 빈세트님하고 편다송님이 알아서 해라 이게. 그거는 조직에서 책임진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은 고객의 투자 관련해서. 네. 우리 프로 안 보면 너 손해야. 보셔야 될걸요. 그래서 고객이 자산이 늘어. 기뻐해. 그게 어디야? 소스를 가봤더니 11시부터 이 방송을 하는데 이걸 들으면 고객이 기뻐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런 건 고객이 기뻐합니다. 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단 리더가 이런 철학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철학에 그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이것만 하고 나는 내 월급 받은 만큼만 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철학에서 도태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회의와 회의 자료와 평상시에 언어 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 결국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진짜 2026년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 많은 귀감이 되는 말씀이신데 예. 그럼 그 얘기를 잠시 주식자로 좀 연결해 볼까요? 예. 올해 수많은 회사들이 M&A를 해요. 예. 그러면 지금처럼 M&A를 하다 보면 아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 예. 그걸 말씀 주셨고 예. 또한 어떤 개인과 조직 간에 결국 그 예. 문화와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문화가 되는 것이 또 M&A고 예. 이 성공하는 M&A에 성공하는 회사들, 조직들의 예. 공통점이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식투자 할 때도 예. A 기업과 B 기업이 합친단 말이죠. 어떤 예. 기업은 주가가 날아가고 어떤 기업은 완전히 도태가 돼요. 예. 그럼 그것을 꼭 재무제표, 경제적인 부분 말고 예. 정말 그 근간에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예. 또 다른 정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힌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진짜 저희 하나금융그룹이 M&A 역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상대방의 M&A의 상대방 어퀴지션을 당하는 네. 쪽에 장점을 살려줘요. 네. 네. 왜 그러냐면 M&A는 그 뭔가 강점이 있어서 그 인수 합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그 강점을 죽여요. 사람도 없애고 막 강점을 없애요. 이게 그 자기가 이제 뭐 점령군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런 M&A는 다 망했습니다. 그것은 꼭 포용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네. 그런데 주식투자에서요. 예. A 기업이 B 기업을 샀어요. 네. 그런데 CEO가 강 A와 B 기업을 효율적으로 겹치는 인력들을 구조 조정할 것이다. 네. 이게 반드시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네. 확실할 수 있는 겁니까? 안에 포용해야 된다. 자르지 말고 네. 오히려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상에서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로 봐야 되죠. 네. 하나는 재무적인 거예요. 재무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M&A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같은 부서가 두 개 있는데 아하. 어떻게 두 개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네. 재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빈센트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려내야죠. 그리고 슬림화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죠. 그런데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짐 콜린스가 얘기했어요. M&A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게 하라. 어떻게 보면 엄청 잔인하지만 되게 효율적인 얘기죠. 이게 그 굿 그레이트에서 나온 짐 콜린스의 그 M&A 500개 기업을 이렇게 M&A 한 거를 리서치 해가지고 쓴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첫 페이지가 그거예요. 버스에서 내리게 하라. 근데 M&A 하잖아요. 그러면 다 생각이 달라요, 직원이. 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수자건 피인수자건 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야
M&A의 어떤 그 이유가 되고 성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뒷다리 잡아요.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뒷다리 잡지 말라.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지만은 네가 변화를 안 해도 되지만 뒷다리는 잡지 마라. 뒷다리 잡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변화할 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강점을 활용해서 M&A를 하면 네. 조직의 변화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 생각에는 실패하는 기업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그럼 반대로 실패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래서 실패한다. 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변화에 실패하는 기업이 70%입니다. 변화를 시도했는데 실패하는 기업이 70%예요. 이 확률이 그러니까 승자 독식도 아니고 변화는 위기감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뭐 평균에 오를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 그 변화에 실패하는 기업들의 어떤 사례를 한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변화에 실패한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피곤하다. 개고생이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말로만 하는 것. 너나 변해라. 회사는 안 변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신뢰하지 않고 네. 불신을 가지고 있죠. 이런 기업에서는 변화를 시도해도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장표도 한번 보신 김에 한번 보면은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Making Sense of Change Management라는 그 책에서 네. 해외의 사례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저항하는 이유를 보시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들은 화를 내요. 직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업무를 천천히 처리해요. 조직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을 모른다. 그러면 SNS 올려요. 쭉 보시다가 밑에 네. 자신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은요. 변화를 무시합니다. 자신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주하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 밑에도 보시면은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변화를 부정해요. 맨 밑에 보시면 나에게 불리해. 그러면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직원들이 이렇게 저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면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환경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네. 리더는 행동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직원은요. 보셨듯이 자기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변화? 나한테 좋은 건데? 변화가 왔네?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변화에 참여하겠죠. 네.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는 실패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리더와 직원이 문화를 만들어야죠. 문화가 있으면은 이게 밑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그 직원들과 리더들을 다시 채찍질하죠. 네. 변화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사실 문화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맞습니다. 결국 문화라는 게 생기니까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애석하지만 그래도 예. 보내드리기 전에 예.
저도 진짜 늘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교수님의 중간 목표는 뭡니까? 아, 변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차차더라도 중간 목표는 뭔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지금 청년들 아까 상담 심리 했다고 그랬는데 청년들에 대한 제가 그 멘토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청년들에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취업도 좀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데 뭐 조금 소상공인 뭐 이런 걸 했다 보니까 또 사업이 안 돼.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실패의 경험, 빚만 남아요. 빚만. 빚은요 하나님도 안 갚아줍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만든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 목표는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름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보다 좀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한번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미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서이타,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서 네. 이름 따라 예, 부모가 물려주신 이름 말고 예. 내가 살아갈 방향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예. 그렇게 살겠다가 이제 중간 목표다. 예. 오늘 얘기 재밌는데 이 얘기에 집대성한 것이 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서희타 교수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이 체인지 찬스라는 예. 교수님의 체인지. 네, 체인지 찬스. 변하는 기회? 네, 그렇습니다. 저거예요? 네, 이 책입니다. 여기에 오늘 해주신 모든 말씀이 다 녹아들어 예. 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신 10분께 교수님의 친필 사인 해주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 네.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이거 하죠. 문제를 드릴까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중에 변화, 그치? 음. 변화는 땡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댓글에 달려주시면 예. 저희가 기회는 곧 성장, 변화 등등. 변화는 곧 기회 등등. 근데 그 단어만 달아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 문장을 달아야 되나요? 변화는 뭐다까지 이렇게 그렇죠. 딱 뭐 서희타 다른 게, 네. 교수가 생각하는 변화는 땡땡이다. 오, 그래서 이제 네. 땡땡을 다는 것으로. 예. 근데 아까 몇 권 드린다고요? 10권입니다. 한 20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 20권으로 하는 걸로. 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20분께 알겠습니다. 네, 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희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